네, 반갑습니다. 자, 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휴일 다 끝났네요. 하지만 오늘 남아있죠? 네, 아침 일찍 올려드리니까 또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또 개천절이잖아요. 네, 하늘이 열린 날. 자, 10월의 시작도 웅장하게 좀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기대감까지 그대로 좀 받아서 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상지 카일룸, 카일룸 말씀드릴 거고요. WCP, 이 상장하자마자 그냥 터진 종목이 있는데, 요것도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LG이노텍, 그 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과 카카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지 카일룸은 가격도 작고, 그래서, 그다지 볼만한 건 없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볼 거예요. 네, 상지 카일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올라온 게 있었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나 봐요. 이제 관심을 좀 끌었던 이유가, 기관도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도 올라가고, 시총은 작고, 네, 그렇게 건드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는 RSI 지표, 네, 과매도 들어갔다 반등 나갈 때 세게 나간다는 거,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트에 녹아 있는데, 종목 자체가 그렇게 달가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엄청나게 잘 갈 거야 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다 동전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지선을 다 이탈했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저항대에 붙여가지고 약간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죠. 아직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조금 더 남아있겠죠. 90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밑에서부터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거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골드크로스 나오기 전에 막 치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너무 흥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9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강력한 저항대로 인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화요일날 내일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매수할 기회가 별로 없어져요. 왜냐면 지금 아래쪽 지지라인 때 대비해서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추가로 더 올라갔다? 그럼 매수 매력이 없어지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리스크는 엄청 주렁주렁 달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신규 접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900원에서 1000원 정도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그냥 뚫고 넘어가 버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면 900원 정도 시점 근접할 때 매도 포인트나 차익 실현 관점들도 같이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정말 팔기 싫어! 그런 분들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20%나 올라간다는데 20%나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단기로 보는 거는 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일단은 상승해서 출발해버리거나 더 많이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먹을 건 별로 없는 대신에 리스크는 더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규 접근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란의 종목 한번 볼까요? WCP요. 네, 아주 그냥 당당하게 딱 시장에 입성을 했고 이 1조 원대잖아요. 시총이 1조 원대. 공모가 1조 원대로 된 종목이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기대감을 좀 많이 모았고 2차전지 분리막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 업황도 좋아. 그래가지고 짜잔 하고 입성을 했는데 바로 그냥 귀싸대기를 얻어맞아 버리죠. 어딜 들어와? 네. 근데 이게 되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 뜨자마자 그냥 던지는 게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상장을 기껏 해놨는데 상장하고 나니까 2차전지야. 이런 거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요즘에 업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장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막 패대기 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가 되겠죠. 자, 지금 시작이 이제 초보가가 5,400원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4만원 아래쪽까지도 신저가가 나와 있었고요. 종가는 41,700원. 야,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공모 가격 보다도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조금 조금 답답하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들은 공모 가격이 일단 6만원이죠. 공모 가격이 6만원이고 공모 가격보다
뭐 떨어져 있는 상태로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더 밀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를 받으신 분들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공모 잘 안 하지만 공모를 또 혹시나 하고 받으셨던 분들은 바로 또 손해를 봤을 것 같아요. 보통은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건 떨어져서 시작해가지고 더 빠져버렸으니까 답이 안 나왔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니죠. 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겠죠. 그놈들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보시면 되겠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일단 좋다. 네, 그리고 상장할 때 보통 공모가 시점에서 변동성 커지면 매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차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엄청나게 크게 나왔네요. 네, 현대차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뭐 큰일 났다, 더 빠진다 이런 것도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실적 전망치도 지금 좋고 실적도 계속 좋은데다가 수혜도 입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근데 현대차는 조금 억울한 감이 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장기화돼서 표류를 하게 돼버리면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신청해 놓은 이런 부분들이 당장 들어줄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잖아요. 뭐 자기들끼리야 뭐 지지고 먹고 하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 사정까지 봐줘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외교적으로 조금만 더 괜찮았다라면은 잘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적인 부분이 일단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가 툭 밀려가지고요. 언더슈팅이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신다면 언더슈팅이면 대체적으로 원상복귀 시켜주긴 해요. 시켜주긴 하는데 시장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종목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막 저 위로 막 올라가려고 막 하잖아요. 시총 5위까지만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일단은 추세가 크게 망가진 것도 아니고 지지선도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원래 추세 안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9만원 정도. 19만 아시죠? 기억나시죠? 19만, 네, 19만원 정도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관심을 좀 가져보는 거는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19만원대 눌림목 비슷하게 들어와서 반등이 나갈 때 한번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눌림목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현대차 괜찮으니까 홀딩 전략이고요. 신규 접근은, 올라간 이후에, 그죠? 원래 추세대로 들어간 이후에 19만원 정도 시점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다.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LG이노텍 볼게요. LG이노텍도 수혜를 좀 받았다가 악재가 됐다가 막 이런 모습인데 지금 애플 악재 때문에 변수가 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2만원, 20만원대에 말씀드려가지고 100% 넘게 수익이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거 좀 사야 되는데 좀 더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5만원, 26만원 또는 30만원대 아래쪽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계속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가지 못하고 자 이렇게 된다면 뭐가 좀 애매한데 싶었는데 이런 그냥 빗장이 풀리듯이 빵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상승 이후의 횡보 그 다음에 지지선 깨고 내려갔을 때 기술적 반등이 전 고점을 이 저항대를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매수 안하고 일단은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완벽한 회복을 통해서 36만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고민하시고요. 그 전에는 그냥 고민할 가치가 없습니다. 일단은 신규 접근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반등을 기다려서 조금 올라간 다음에 대응하게 되시면 그것도 좋은 게 뭐냐면 이 매물대 근처 즉 가격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올려주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손실 회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좀 기다리세요. 뭐 신규 매수나 물타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물량으로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다지 썩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조건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볼게요.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네,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뭐 투자 그룹이죠?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투자 그룹인데, 최근에 실적이 계속 좋아진대요.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투자 그룹이긴 한데, 이 바이오 쪽으로 막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 또 하면서 이제 투자한 회사를 또 팔아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돈을 버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끌고 있었던, 그런 알츠하이머 관련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보톡스 비슷한 거 있죠? 네, 보톡스 비슷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돈을 안 벌려 안 벌 수가 없겠죠? 뭐, 보톡스, 미용, 뭐, 이런 것들, 뭐,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퍼는 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증거겠죠? 자, 퍼가, 실적은 괜찮게 잘 받쳐주고, 성장성도 계속 좋은 것 같은데, 퍼가 좀 높게 나타났다.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그 전에, 많이 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구간을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 가격으로 떨굴 것이냐는 전적으로 시장에 달려있긴 한데, 지금 이 종목은 선택을 하라방으로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일단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고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이 반등할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지금 연속 상승도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 여기 3,500원대나 위쪽에 저항 되게 두꺼운 자리가 4,000원대인데 이런 자리 다 넘기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매수 같은 거 일단 지금은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 노려볼 만한 기회가 있으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 전략 보시고요. 손절 매도 같은 경우 언제 로스카스 해야 되느냐, 3,000원 이탈하면 또는 2,900원 정도쯤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이탈하면 매도 포인트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카카오를 볼까요? 대망의 카카오.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분이 생각나네요. 카카오가 지금 바닥인데 바닥이면 어쩔 거요? 뭐 그랬었는데 더 내려가 버렸네요. 뭐 물론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때가 바닥인 것 같았지만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근데 질이 좀 달라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업황 자체에 대한 거는 기대감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대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떠날 사람들 떠난 상태. 여기서 지금 박을 걸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리고 많이 올라갔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래쪽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했겠지만은 지금은 밑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저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저항대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이 카카오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빠지게 된다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신규 매수를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나는 단타 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런 분들까지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이나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매수에 대한 생각은 일단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문제죠.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이 나와도 비중을 좀 축소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떨어져도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그나마 유리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그대로 또 나가고요. 신규 접근 네,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상지 카일롬, 그 다음에 WCP, 그리고 현대차, LG 이노텍, 시너지 이노베이션과 카카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휴일 막바지니까 마무리 잘해서 휴일 적응 이제 내일은 또 화요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놀다 가면 또 몸이 쑤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은 푹 쉬시면서 릴렉스 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에 장중
장중 무료 방송도 있겠군요. 네, 내일 아침에 일단은 아침 시황으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